2011년 캐나다의 래퍼 드레이크가 퍼뜨리고 옥스퍼드 사전까지 등재된 단어 욜로. 그 말의 속뜻은 단순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선언이죠. 욜로족이 특히 선호하는 건 이른바 경험 소비인데요. 여행이나 맛집처럼 사라지는 경험에 돈을 쓸 때 행복이 더 오래 간다는 심리학 연구가 이들의 지갑을 열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어울리는 것을 또 사게 되는 디드로 효과와 소득이 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지갑은 열리는데 잔고가 제자리라면 그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 자유시간을 미리 가불해 쓰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지금 무심코 쓴 100만 원은 복리의 힘을 빌리면 30년 뒤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과 맞먹는 기회비용을 가집니다. 통계가 경고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세대가 될 것이고 젊은 날 버는 돈을 족족 다 써버렸다가 마주하게 될 돈 없는 100세는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은 욜로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광고에서는 매일 지금 안 사면 손해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소비를 그럴듯한 철학으로 포장하게 만들죠. 만약 결제 직후 짜릿함보다 후회가 먼저 밀려온다면 어떨까요? 그건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소비 중독에 빠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욜로족의 소비는 국가 경제를 돌리는 엔진이 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엔진의 연료는 오직 그들의 통장에서만 나옵니다.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위험을 감지한 최근의 욜로는 소프트 세이빙으로 진화 중입니다. 무조건적인 탕진 대신 자기 개발처럼 나를 키우는 소비에 집중하며 현재와 미래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욜로족의 정반대 지점에는 재정적 독립을 통해 일찍 은퇴하려는 파이어족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내 생명력과 맞바꾼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이 인생을 거는 공식은 바로 4% 법칙입니다. 은퇴 자산의 4%만 매년 생활비로 꺼냈으면 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수학적 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합니다. 물론 방식은 다양하죠. 극단적으로 아껴서 버티는 린파이어부터 풍족한 자산을 모아 여유를 즐기는 팻파이어까지 각자가 설정한 자유의 가격표는 제각각입니다. 파이어족이 선호하는 투자처는 주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한 종목의 대박보다 시장 전체의 우상향을 믿으며 시간이라는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죠. 이때 72의 법칙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연수익률 7%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딱 10년. 72 법칙은 시간이 곧 돈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숫자로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이들의 원동력은 바로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은퇴 시점을 계산해주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막연한 미래를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다 주니까요. 그런데 파이어족에게도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급등하면 4% 법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이나 실물 자산이라는 방패를 챙겨야 합니다. 또한 직장을 떠나는 순간 마주할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의 고정지출을 뺀 계획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가장 예상 밖의 복병은 은퇴 후 찾아오는 심리적 공허함입니다. 막상 목표를 달성해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이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파이어는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나를 지탱해줄 무형자산에서 완성됩니다. 나만의 콘텐츠나 생산수단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자유가 보장되죠. 뇌과학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소비는 짧고 강렬한 도파민을 주지만 저축과 성취는 은은하고 지속적인 세로토닌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에 더 끌리시나요? 욜로의 핵심이 소비할 자유라면 파이어의 본질은 거절할 자유에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사기 위해 파이어족은 오늘을 인내합니다. 최근엔 절약을 힙한 라이프 스타일로 승화시킨 라우드 버제스팅도 유행입니다. 나 돈 없어서 못 살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존감의 상징이 된 새로운 흐름이죠.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 두 집단의 움직임을 나침반으로 삼기도 합니다. 욜로족이 돈을 쏟아붓는 곳이 어디인지 주시하면 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유망산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극단적인 선택지 사이에서 슬로파이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당장의 삶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독립을 준비하는 중도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복리의 방향성입니다. 빚에 붙는 복리는 나를 노예로 만들지만 자산에 붙는 복리는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소비가 진짜 내 가치관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다면 결제 직후의 기분을 보세요. 후회가 남는다면 그건 내 욕구가 아니라 광고가 심어놓은 환상일 뿐이니까요. 욜로와 파이어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행복을 배치하는 시간대가 다를 뿐 더 나은 삶을 갈망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며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혹독하게 나타납니다. 인생의 선택과 균형, 그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제해독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